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먼저 경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6% 올랐습니다.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인데요. 석유류가 20% 넘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현태 기자, 5월 물가 상황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6% 올랐습니다. 2012년 4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1년 전보다 23.3% 뛰었습니다. 2008년 8월 이후 12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건데요. 정부는 지난해 5월 석유류가 19%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지난달 상승률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축수산물도 작황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12.1% 뛰었습니다. 이런 재료비 인상이 반영되면서 외식 물가도 2.1% 올랐습니다. 집세도 2017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인 1.3% 상승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인하 등으로 전기, 수도가스는 4.8%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석유류 기저효과가 끝나고 농축수산물 공급이 풀리면 물가가 점차 안정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물가 상승 불안감 등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5월 4천만 개였던 달걀 수입량을 이번 달에는 5천만 개로 늘리고 상황에 따라 더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공용 쌀 2만 톤을 추가 공급하고 조달총이 가지고 있는 비철금속 2만 9천 톤도 시세보다 싸게 풀기로 했는데요. 이 밖에도 기업의 외상 구매 상한선을 30억 원으로 10억 원 늘리고 외식업계 융자 지원 등도 합니다. 또 이달 하순부터 보름가량 대한민국 동행 세일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이를 가장 기다리신 분들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 어르신과 가족들일 텐데요. 대면 면회가 허용이 되면서 1년여 만에 서로 손을 맞잡은 가족들의 애틋한 모습을 서병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선 면회실. 남편이 보이자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다독임에도 좀처럼 그칠 줄 모르는 울음. 남편은 아내의 기분을 풀어보려 다리를 정성스럽게 주물러 봅니다. 오늘만 내가 좋지? 좋기는 뭐가 좋아? 그럼 왜 나빠? 좋다고 그래. 백신을 다 맞고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약해 봅니다. 이제 이병기서 다 맞으면 이제 집이도 가고. 집에 가 있으면. 1년 만에 손을 맞잡은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힘들었지. 잠잘 못 자고 그랬지. 생각에. 우리 집사람하고 하여간 평생에 싸워본 일이 없어. 홀로 둔 남편이 보고파 달려온 아내. 어이구 고상. 80대 노부부가 마음속에 쌓아뒀던 그리움을 꺼내봅니다. 보고 싶어서 영감 보고 싶어서 그냥 죽겠어. 보고 싶어서 궁금하고.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보니까 좋아요. 매주 하던 PCR 검사에서 벗어난 병원 사람들도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전수검사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감염 우려 등으로 문을 닫았던 이와 같은 경로당과 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도 운영이 확대됐습니다. 반년 만에 문을 연 경로당에는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입장을 위해 체온을 재고 접종 증명서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2차, 예, 다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이야기꽃이 폈습니다. 굉장히 그립더라고요. 이 노인정이 없으니까 너무 좀 적적하고 오셨던 분들이 다 이렇게 나오시니까 너무 반갑고.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미국에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17,000여 명으로 집계돼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인의 4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며 미국 라스베이거스도 코로나19 규제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7,000여 명을 기록했다고 존스홉킨스 대학이 집계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평균한 것으로 2주 전에 비하면 46%가 줄었고 지난해 3월 이후로는 최저치입니다.
올해 1월 하루 확진자가 평균 25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넉 달 만에 10분의 1로 확진자가 급감한 겁니다. 0.83%, the lowest we've seen ever since this pandemic began. Since we started testing and measuring, this is the lowest level that we've had. And it's absolutely amazing. 미 언론들은 다만 미국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데이터가 일부 누락된 만큼 실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접종이 가능한 12세 이상 미국 인구의 48%가 접종을 완료했고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41%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지표를 토대로 미국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라스베이거스도 현지 시간 1일 도시문을 활짝 열고 호텔들이 정상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코로나 대유행의 위험이 지나간 것으로 보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It would be a monumental error for any country to think the danger has passed. The tailored and consistent use of public health measures in combination with equitable vaccination remains the way out.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빨리 긴장을 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전히 평균 400여 명이 매일 코로나로 숨지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이 만든 백신인 시노백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WHO가 승인한 8번째 백신이자 2번째 중국 백신인데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영국에선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WHO가 중국 제약사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시노팜에 이어 2번째 중국산 백신입니다. 시노백은 51%의 예방률을 보였으며 중증 방지엔 100%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WHO는 시노백 백신을 18살 이상 모든 성인에 사용 가능하고 1차와 2차 접종 간격은 2주에서 4주 사이로 권고했습니다. Furthermore, the easy storage requirements of CoronaVac make it very suitable for low-resource settings. It's now the 8th vaccine to receive EUL by WHO. WHO는 지금까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8종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선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누적 사망자 12만 7천여 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성인 인구의 절반 정도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영국은 오는 21일 봉쇄 조치를 전면 해제할 계획이지만 최근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6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256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7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654명, 해외 유입은 23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56명, 경기 188명, 대구 39명 등입니다. 백신 접종은 계속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 수는 56만 5천여 명입니다. 누적 1차 접종자는 635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2.4%입니다.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 90만 명분에 대한 사전 접종 예약은 어제 예약 시작 18시간 만에 최종 마감됐습니다. 60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층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예약은 내일 마감됩니다. 이들의 접종 예약률은 어제 0시 기준으로 72.3%입니다. 추가 백신 물량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어제 국내로 처음 도입됐고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도 오늘 새벽 항공편을 통해 도착했습니다.
올해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과 취약시설 종사자, 만성신장 질환자 등은 오는 1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이를 위해 7일부터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학교 교사들과 대입 수험생들의 접종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하는 만큼 여기에 맞춰서 내수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손실보상 문제도 처리 못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태영 기자입니다.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을 재정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던 민주당 원내 지도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꺼냈습니다. 포용적 완화 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 지원을 포함하는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시기는 추석 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쯤을 적기로 보는 기류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대 규모는 14조 3천억 원 정도. 여기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예산은 20조 원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여당도 내수 활성화와 K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재정인데 나라 국간에 여유가 생긴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원이나 늘어난 상태. 그래서 당초 추경 검토에 선을 그었던 재정당국 입장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어렵다면서 더 큰 돈이 들어가는 추경은 왜 하려 하냐고 따졌습니다. 2차 추경은 되고 손실보상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당도 손실보상도 처리 못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6월 국회에서 재난지원금과 추경 논의는 손실보상 문제까지 한 세트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신용 하락으로 어려워진 국민에 대한 신용 회복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 겸 오찬을 함께합니다. 간담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추태현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고 삼성전자에서는 김기남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기여한 이들 대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정부가 오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해당 사안을 수사해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두 번째 영어 노래인 버터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또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현재 시각 1일 BTS의 버터가 이번 주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 1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디지털 싱글로 공개된 버터는 발매와 동시에 핫100 차트에 진입한 역대 54번째 곡으로 음원 판매량과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에서 모두 높은 성적을 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3,230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 없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3.52포인트 상승한 3,235.39에
코스닥은 0.64포인트 오른 985.2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맞물리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S-오일이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원 선을 돌파했고 금호석유는 분기 최대 영업이익 기록 전망이 나오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국내 항공사들이 조만간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07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살인 진드기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깊은 숲에서 서식하던 진드기. 최근에는 주택지 근처 공원이나 놀이터 주변 풀숲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진드기는 보통 기다란 풀에 붙어 있다가 사람이 스칠 때 피부에 달라붙어 주둥이를 피부에 박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살인 진드기는 이 과정을 통해 보렐리아와 수막 뇌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입니다. 특히 뇌 깊숙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의식을 잃도록 하는 수막 뇌염은 치명률이 매우 높습니다. Die Borreliose hat den Vorteil, das ist eine bakterielle Infektion, dass sie behandelbar ist durch Antibiotika. Die FSME als Viruskrankheit ist, wenn sie einmal auftritt im Menschen, nicht so einfach behandelbar. 지난해 독일에서 진드기 매개 수막뇌염 위험 지역은 모두 164곳이었는데 올해는 5곳이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하고 또 야외에서는 되도록 긴팔 상의나 긴 바지, 긴 양말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일본 도쿄의 한 캡슐 토이 전문점. 가게 안에 뽑기 기기가 3,000여 대나 비치돼 있습니다. 명품차 모형도 있고 유명 제과점 과자와 오디오 제품 미니어처도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이 캡슐 토이가 사람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 규모가 일본에서만 3,500억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もう出かけられないから食べ物も食べづらい遊ぶとこここぐらい 캡슐 토이 제작 업체입니다. 실제 상품과 거의 똑같을 정도로 정교한 미니어처 제작이 인기 비결인데요. 최대 히트 상품은 실제 가구 상품을 재현한 미니어처 시리즈인데 모두 50만 개를 생산했습니다. 全部本物のそのものをミニチュアにしている他がやらないことをあえてや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受けてんじゃないかな。 이 캡슐 토이가 진짜 가구의 홍보 역할도 톡톡히 했는데요. 실제 SNS상에서 미니어처 이미지가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가구 매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허난성과 안호이성 동물원에서 호랑이의 습격으로 사육사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허난성의 한 동물원. 호랑이 2마리가 사육사를 공격하고 우리에서 탈출했습니다. 심한 상처를 입은 사육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탈출한 호랑이들을 마취총으로 생포하려 했지만 호랑이들의 야생성이 발현되면서 결국 사살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 안호이성에서는 동물원 우리를 청소하던 사육사가 호랑이 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사육사였지만 맹수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这个事情发生以后呢，我们这个召集了动物园这个全体人员，简单的通报了这个事情的性，对这个设备设施呢进行的。 일단 사고는 우리를 청소하던 사육사의 부주의로 결론 지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맹수 우리를 청소할 때 2인 1조로 안전 기준을 준수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지중해 휴양도시 칸. 해마다 5월이면 영화제가 열리면서 전 세계의 영화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영화제가 지난해는 취소됐고 올해는 7월로 연기해 오는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개최됩니다. 지난해를 건너뛴 관련 업계는 벌써부터 손님 맞을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Le cas de cette année, c'est qu'on peut trouver des chambres, mais ça reste en tout cas pour des hôtels
tels que les 5 étoiles, les palaces de la Croisette, ça reste quand même des prix qui sont assez premium. 코로나19 이전 영화제는 하루 4만 명 이상의 인파를 끌어들였지만 올해는 절반 정도로 예상됩니다. 호텔,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 업계는 6월 말까지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 완료 등 작년의 손실을 만회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Que fin juin, pratiquement tout le personnel de l'hôtellerie et de la restauration sera vacciné et on est prêt à accueillir en toute sécurité des festivaliers et la clientèle touristique. 칸 지역 경제의 핵심인 영화제가 올해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경제에 모처럼 훈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국제 경기가 회복되며 당분간 석유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석유 생산국들이 다음 달인 7월에도 증산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란 핵 합의가 복원될 경우에 이란이 석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7월까지 증산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열린 정례회의에서 2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경기가 회복되며 하반기 원유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이번 결정의 배경입니다. 이에 앞서 오펙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4월 국제유가가 폭락하자 하루 97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봄부터는 조금씩 생산량을 회복해왔습니다. 지난 4월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5월에는 하루 60만 배럴, 6월에는 70만 배럴, 7월에는 88만 1000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는데 어젯밤 회의는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여전한 위협이고 또 이란 핵 합의가 복원될 경우 이란이 석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펙 플러스는 오는 8월 생산량은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We would not leave this market exposed to any lack of attendance. 이런 가운데 7월 거래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장중 한때 68달러 선에서 8월물 브렌트유는 7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등 국제유가는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여성 공군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음에도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가 계속됐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런데 숨진이 여군이 지난해도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같은 직속 상관의 회유로 무마된 적이 있다고 유족들이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충남 서산 공군부대에서 여군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중사는 올해 3월 초 회식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근무지를 옮기고 청원 휴가도 냈지만 부대 복귀 나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 측은 공군 내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는 일부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사가 1년 전에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유족 측이 밝혔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파견 온 상관이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팔로 두르고 허리를 만졌다는 겁니다. 당시 이 중사는 이 사실을 부대 내 상담관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회유 의혹을 받는 직속 상관이 1년 전에도 합의 종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쪽 통해서 하는 얘기가 징계를 먹고 하면 연금도 다 받지도 못하고 빨간 줄이 간다나 이제 무슨 상황인 줄 알았다고. 조직적으로 피해자는 피해를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다른 가해자에 의한 강제추행이 1년 전쯤 있었고 그때도 상부에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관에 의해서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2만 명 이상 동의한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이번 사건 수사를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김부겸 총리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정치권도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참치잡이 어선에 타고 있던 한국인 34명이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납치됐습니다. 지난달 중순 한국인 선장이 납치된 가나 해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그제 저녁 7시 반쯤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어선이 납치단체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배에는 모두 3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 선원 4명과 다른 외국인 등 모두 5명이 피랍됐습니다. 선원들을 납치한 단체의 정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참치잡이 어선은 한국과 가나의 공동명의 선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서아프리카 기니만 근처에선 10여일 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9일 가나 앞바다에서 참치잡이 어선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장 1명 등 모두 5명이 피랍돼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피랍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우리 정부는 어제 외교부 주재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 등과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공유해 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니만 해역에선 지난해에도 우리 국민 8명이 조업 도중 납치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3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들 선원이 풀려나기까지는 한 달에서 최대 51일이 걸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기니만 해역을 해적 고위험 해역으로 지정하고 조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6월이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9도, 대구가 3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햇볕까지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오존 농도도 급격하게 높아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면서 현재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만 해도 어제보다 5도 정도나 높아 덥겠습니다. 오늘 밤에 제주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은 서해와 남해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할 텐데요. 이번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충북, 경북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